자, 그 다음에 우선 말이죠. 교재 내용을 보시면은 그 2쪽은 나머지 좀 읽어보시고요. 그 3쪽에 그 사례 분석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사례 분석. 사실 이제 이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공법과 이제 토지, 공법과 이제 우리가 일반 부동산이 어떻게 접목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쭉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사례를 보시면 갑이 경기도 양평군 소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첫 번째 밑줄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 허가구역. 용도적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 두 번째 밑줄.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니까 2종 수변경관지구입니다. 수변경관지구 셋. 뭐죠? 농지입니다. 농지. 농업진흥적 이해농지인데 면적이 얼마? 2,000제곱미터죠. 2,000제곱미터 약 한 600평 정도 되겠네요. 660평.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입니다.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이면 평당 얼마예요? 평당 한 33만 원 간다는 얘기죠? 33만 원, 평당 33만 원 공시지가가. 경매로 취득합니다. 경매로 취득해서 3층 규모의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건축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전원주택.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요.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 용도지구가 제2종 수변경관지구예요. 경도 양평 같은 경우 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가 많습니다. 강주변이기 때문에. 농지입니다. 농지를 2,000제곱미터 매수해가지고 경매로 매수해가지고 여기다 3층 전원주택을 건축하고자 한다 말이죠. 자, 이랬을 때 우리 공법상 걸리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1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냐. 토지거래 허가 하나.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5쪽에 가면 2번 농지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야 되느냐. 3번 용도지역 내 건축전에서 이 용도지역 생산관리에서 3층 규모의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느냐. 그래서 건축제한,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7쪽에 건폐율이 얼마냐 찾아봐야 돼요. 건폐율.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8쪽에 용적률이 얼마냐.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건축 규모가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그쪽이 보니까 수변경관지구죠. 수변경관지구 때문에 수변경관지구 내에서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고요. 또 넘겨보시면 10번째 10페이지 보니까 농지기 때문에 농지를 갖다 단독주택 건축하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죠. 농지 전용 허가.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 그리고 농지를 밀어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농지가 전용되기 때문에 농지 보전 부담금이라는 것을 납부해야 됩니다. 농지 보전 부담금.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마지막 11조에 가니까 건물은 어떻게 건축하느냐. 건축 절차. 건축 절차는 건축법에 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절차는 건축법에 의하게 되는 것이고, 앞에 농지 전용 허가라든가 농지 보전 부담금 우리 농지법에 의하게 되는 것이고, 농지법. 그 다음 앞에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무슨 아까 건축 제한, 토지거래 허가, 이건 국토개법 규정이고, 그러죠? 그럼 이 땅을 갖다 매수해가지고 건축물 건축할 때는 국토개법, 그 다음에 농지법, 그 다음에 건축법, 세 개 법률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법, 농지법, 국토개법 이런 공법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다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거, 이게 전혀 분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법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몇 가지만 짚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말이죠. 제일 먼저 나오는 문제가 토지 거래 허가죠. 토지 거래 허가. 먼저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냐. 허가. 토지 거래 허가는 말이죠. 먼저 허가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허가 구역. 이 토지 거래 허가는 것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게 하는 겁니다. 토지를 실제 우리가 이용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투기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를 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전국의 모든 토지관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토지를 허가
구역이 지정되어 있어야만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토지를 허가 구역 내에 두 번째 뭐 해야 된다? 토지에 되면 토지.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은 허가 대상이 되질 않아요. 토지만 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는 모든 토지가 아니고 말이죠. 이 토지가 일정 면적을 초과할 때만 허가를 받아. 일정 면적을 초과할 때. 면적이 정해져 있다고요. 면적은 여러분 교재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면 면적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돼 있죠. 도시지역은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지역의 지정이 없는 미지정지역, 그 다음에 농지, 그 다음 임야, 그 다음 기타 이렇게 해서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면적이. 그래서 주거지역은 보니까 180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100, 지역지정지역은 90, 농지는 얼마? 500제곱미터입니다. 임야는 1000, 기타는 25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할 때만 허가를 받는 것이고 이 면적 이하일 때는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이 토지가 아까 무슨 토지였습니까? 여러분, 농지였죠? 농지였습니다. 농지 면적이 얼마입니까? 2000제곱미터입니다. 2000제곱미터. 자, 토지를 거기 양평군이 허가 구역이라고 그랬죠?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토지는 허가는 어떤 경우 받느냐? 여기서 소유권, 두 번째 뭐를? 지상권을.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설정하는 유상의 계약일 때 이때 허가를 받습니다. 자, 첫째 어디야 되고 토지의 허가 구역이어야 되고 두 번째 토지인데 토지 일정 면적을 초과할 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소유권과 지상권만 그래요. 이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유상이고 계약이 됩니다. 계약. 그러니까 계약이 아니면 허가를 안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상속 계약이 아니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경매 이런 것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습니다. 또 유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무상인 것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무상인 것. 예를 들면 우리가 무상인 거 뭐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증여 있죠. 증여 같은 무상계약이거든요. 이건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또 소유권과 지상권만 허가를 받기 때문에 전세권이라든가 전세권, 또 임차권, 저당권 이런 건 허가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건 허가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과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 유상의 계약일 때만 허가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볼까요? 자, 첫째 거기가 허가구역이었죠. 허가구역이었고 두 번째 농지 토지입니다. 면적이 얼마? 2000제곱미터죠. 그런데 여기는 얼마?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2000제곱미터 허가 대상이 되지요. 그렇죠? 토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토지거래 허가는 누구한테 받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럼 여기는 양평군이기 때문에 누구? 양평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소유권과 지상권 7이니까 소유권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유상이죠. 근데 문제는 뭐다? 경매잖아요. 경매로 취득할 때는 토지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경매로 취득할 때. 그럼 전부 다 계약이라든가 다른 요건은 전부 다 맞는데 이건 경매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토지를 허가구역이라 할지라도 양평군수에게 토지에게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하는 결론이 나왔죠. 자, 국토기획법 파트입니다.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허가를 받을 때는 말이죠. 이 양평 군수한테 계약 당사자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는 실제 우리가 경매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면 우리가 5쪽에 농지 취득 자격증을 하려고 해야 되냐. 농지 취득 자격증 나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의 실수요자 증명제도입니다. 실수요자 증명. 다시 말해서 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고 농사지을 목적이다. 농사지을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농지와 임야는 가장 대표적인 미성숙지야. 농지와 임야. 그래서 농지와 임야는 미성숙지이기 때문에 이 농지와 임야는 실수요자이냐 아니냐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수요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수요자 증명제도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은 누구한테 발급하냐면 시, 구, 읍, 면장. 시구, 읍, 면장한테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아서 이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첨부되지 않았으면 여기서 등기관은 등기 신청을 받지 않고 등기를 각하시켜 버립니다. 각하. 그래서 여기서 농지 취득자는 발급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시구 읍면장이니까 양평군이었죠. 양평 군수가 아닙니다. 양평 군수가 없죠. 군이 아니죠. 그럼 어디? 양평군 아까 양평군이죠. 양평군인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기서 양평군이 무슨 면이라는 얘기 하나요? 면장 있겠죠. 면장한테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농지 취득 자격증임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어떤 경우 농지 취득 발급받지 않느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토지, 거래, 허가, 토지허가. 이 토지거래 허가를 이미 받았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이미 토지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투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이죠. 그러면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증을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토지 허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허가를 안 받았죠. 경매이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때 우리가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이면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자 상소로 농지를 받는다. 그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증여 같은 경우는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경매 경우도 받아야 됩니다. 경매 경우. 그래서 대표로 우리가 상속은 발급받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도 받아야 되고 경매도 받아야 됩니다. 경매.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는 지금 안 받았죠. 토지 허가를 받았으면 간주해야 될 텐데 그러면 경매잖아요. 경매이기 때문에 결국 뭐는 받아야 된다? 이 경우는 결국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뭐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받아야 된다면 누구한테? 면장한테. 시구 읍면장이니까. 양평군 무슨 명이 있죠? 면장이에요.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신청일로부터 4일 내에 발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발급받아서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등기 신청. 그래야만 이 등기가 나옵니다. 만약 이 농지 취득 자격 발급하지 않고 등기 신청하면 등기가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첫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뭐는 받을 필요 없다. 토지거래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농지 취득 자격증을 면장한테 발급받아야 된다. 면장한테 발급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된다 말이죠. 자, 그래서 농지 취득자면 농지법 파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저기다 우리가 뭘 건축한다고 했어요? 여기다 3층
전원주택 3층 규모의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냐? 3층이면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냐 말이죠. 그러면 첫째 이건 우리가 전원주택,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우리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이 적이 무슨 적이죠? 이 적이 생산 관리적이라고 그랬죠. 생산관리죠. 그러면 이 생산관리적 용도 지역 내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그럼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찾아보면 거기 우리가 자 거기 건축자수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9라는 게 나오죠. 별표 19. 자 여기는 자 생산관리선 층수 몇 층? 4층으로 건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니까 6쪽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례가 정하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나오죠. 근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첫 번째 가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단독주택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산관리지에서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확인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항상 이렇게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시행령.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여기 생산관리에서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은 가능하다 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뭘 따지냐?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져봐야 됩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은 전체 대지 가운데 몇 프로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느냐 그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용적률은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용적률은. 그러면 우리가 건폐율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면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비율 곱하기 100. 이거 우리가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전체 대지 가운데 몇 프로까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냐 말이죠. 만약 건폐율이 70% 이하다. 그럼 대지 면적이 100일 때 얼마까지? 7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거죠. 60제곱미터, 60%면 6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건폐율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 건폐율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냐면 건폐율은 말이죠. 그 지역에 조례에 달려져 있습니다. 조례.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7쪽에 건폐율이 쭉 나오고 규제 방법은 시행령, 법,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잖아요. 조례. 거기 조례가 나오죠. 도시계획 조례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도시계획조례가 양평군 도시계획조를 찾아봐야 돼. 양평군 도시계획조를. 양평군 도시계획조를 찾아보면 그 지역에 따른 건폐율이 쭉 나오죠. 그럼 건폐율이 18번에 보니까 생산관리적 건폐율 얼마라고 했습니까? 20% 이라고 그랬잖아요. 20%. 그럼 무슨 얘기다? 전체 대지 면적이 얼마 있습니까? 2000제곱미터 있잖아요. 2000제곱미터 하면 돼서 건폐율 얼마? 건폐율이 20% 있죠. 그러면 2는 4 얼마? 400제곱미터. 그렇죠? 400제곱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렇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곱하기 건폐율 20%니까 2를 곱해주면은 0.2를 곱해주면 400제곱미터 건축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공지로 비워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럼 몇 층까지 건축할 수 있냐? 그것은 용적률 따져봐야 되겠죠. 이제 용적률 따져봅니다. 네 번째 용적률. 용적률은 흔히 우리가 대지 면적에 대한 이 연면적 비율이라는 거예요. 연면적 비율. 연면적이라는 것은 맞죠. 건축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건축 면적의 합계. 그러니까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 층 바닥이 100제곱미터다. 한 층 바닥이 100제곱미터면 10층 건물이라면 말이죠. 바닥 면적 합계는 1000제곱미터 되겠죠. 이걸 이제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용적률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몇 배, 대지 면적의 몇 배까지를 위로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대지 면적 몇 배까지를 연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면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용적률을 찾아보면
용적률은 자 넘겨볼까요? 또 8쪽이 보니까 용적률 역시 조례죠. 조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생산관리재 용적률 얼마? 80% 이하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이 여기서 우리가 80% 이하다. 그러면 건폐는 얼마? 20%. 용적률은 80%. 그렇죠? 그럼 용적률이 80%라는 얘기는 뭡니까? 용적률이 80%라는 얘기는 전체 대지가 얼마예요?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죠. 그러면 여기서 연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연면적. 연면적은 대지 면적 얼마? 2000제곱미터 곱하기 0.8 그러면 얼마야? 28이 16 얼마? 1600제곱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연면적이 1600제곱미터. 그럼 연면적 1600제곱미터는 뭡니까? 이 바닥 면적 합계가 160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어때요? 건축 면적이 20% 잡았을 때 최고 400제곱미터 건축이 가능하니까 400제곱미터 건축하려면 층수가 몇 층이 나옵니까? 연면적이 얼마니까? 연면적 1600제곱미터를 4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4층이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첫째,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자는 4층 이하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단독주택은 먼저 전원주택이니까 단독주택은 가능하다고 돼 있고 규모는 얼마냐? 2000제곱미터까지 해서 얼마? 4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고 연면적은 얼마? 연면적은 1600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닥 400제곱미터를 몇 층으로? 4층으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지역에서 4층짜리 전원주택 건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생산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 그래서 4층의 전원주택 건축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죠. 그래서 4층의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자 문제는 또 뭐냐? 그럼 이걸 건축하려면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이게 농지잖아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니까 용도지구 나오죠. 용도지구가 무슨 지구? 2종 수변경관지구죠. 수변경관지구. 경관지구입니다. 항상 우리는 용도지역을 먼저 따지고 용도지구는 2차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도지구라는 것은 항상 용도지역을 보충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용도지구를 나중에 따. 그럼 여기 수변경관, 경기도 양평 수변경관지구는 말이죠. 강 주변이기 때문에 어떤 수지를 보존한다든가 상수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변경관지구가 지정돼요. 강 언저리에서 양쪽 2km 이내에 이런 수변경관지구 지정되고 건축물 건축할 때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강 주변에서 땅을 매수할 때는 항상 수변경관지구가 지정되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양평이니까 수변경관지구 지정돼 있죠. 그럼 수변경관지구 내에서 과연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가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어디를 찾느냐? 역시 용도지구에서는 조례를 찾아봐야 됩니다. 조례. 그러면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그쪽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를 찾아보니까 수변경관지구 내에서 행위제한 나오죠. 행위제한에서 자 2종 수변경관지구입니다.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2종 수변경관지구는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없다. 1번 뭘 건축할 수 없다? 공동주택 건축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2번에 골프 연습장 쭉 나오죠. 근데 거기에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단독주택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공동주택은 안 되지만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변경관지구 내에서 여기서 단독주택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축하려면 어떤 절차에 들어가느냐? 자 10쪽에 농지이기 때문에 또 뭘 받는다? 여러분 농지 전용 허가랑을 받아요.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이 농지 전용이라는 건 뭐냐?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농사짓는 목적 이외로. 여기다 주택 건축하기 있다고 그랬죠. 그럼 농지가 전용되면은 이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농지 전용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 이게 우리가 원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림식품시장 장관한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면적에 따라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 여러분 농지는 말이죠. 크게 농업, 진흥지역하고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농업, 진흥지역, 외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외지역. 농지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은 오직 농사만 지어야 돼.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은 개발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여기에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주로 여기서 우리가 답이 많고요. 농업진흥 외지역은 전이 많아요. 전. 근데 이 지역에 이 면적에 따라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3천 이상 3만 미만까지. 그러면 여기는 뭐냐? 3천 미만이 되죠. 여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만 이상이 되죠. 여기는 3만 이상 20만 미만이 됩니다. 여기는 그러면 3만 미만이 되고 여기는 20만 이상이 돼요. 즉 원래 농림수산식품부장의 권한을 갖는데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은 규제가 강한 지역이니까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의 규제가 약간 면적이 더 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했나요? 아까 지금 농지인데 농업진흥지역 외지역이라고 되어 있었죠.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잖아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그러면 바로 요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얼마 있습니까? 2000제곱미터 했잖아요. 2000제곱미터. 그럼 농업진흥지역 3천 미만이죠. 그럼 누구한테? 시장 우수 구청장한테 농지 전용을 받으면 누구한테? 양평 군수. 그렇죠? 그래서 2000제곱미터는 양평 군수에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양평 군수가 농지 전용 허가를 해줘야만이 여기서 이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양평 군수에게 농지 전용 허가를 신청하면 양평 군수는 여기서 우리가 10일 내에 농지 전용 허가를 갖다 해줘야 됩니다. 10일 내. 그러면 양평 군수에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잖아요. 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공사를 착공해야 됩니다. 공사 착공. 다시 말해 단독주택 건축해야 되잖아요. 농지 전용 허가만 받아놓고 공사 안 하면 안 돼요. 공사 착공은 얼마 이내 했느냐? 2년 이내 해야 됩니다. 2년 내. 양평군에게 농지 전용 허가 받고 2년에 공사 착공을 해야 돼. 만약 여기서 위반했다. 위반했다는 것은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죠. 또는 공사 착공만 해놓고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해버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떠냐? 위반하게 된 말이죠. 첫째, 위반시. 위반한 경우 첫째,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양평군수가. 그리고 이 농지는 처분해야 됩니다. 얼마 이내? 1년 내 처분해야 돼요. 농지 소유자가. 이때 만약 처분 안 하면 어떠냐? 처분 안 하면 농지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이행 강제금이라는 것은 말이죠, 농지 공시지가의 공시지가 20% 이걸 1년에 1회씩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누가? 양평 군수가 계속 부과할 수 있어요. 아까 공시지가가 얼마라고 그랬나요? 제곱미터당 10만 원이었죠? 공시지가. 그죠? 그러면 여기서 20%가 0.2잖아요. 그럼 얼마? 2만 원이죠. 제곱미터당. 그럼 얼마? 2,000 제곱미터 곱하기 2만 원. 얼마? 얼마입니까? 2만 원이면 2,000 제곱미터 2만 원이면 얼마예요? 10만 원. 지금 이는 4 두 개 더 붙어죠. 하나, 20, 100, 1000, 만, 10만, 40만 원? 1, 10, 100, 1000, 만, 10만. 맞나요? 2만 원이면 40만 원? 맞죠? (40만 원) 너무 적다. 2,000 곱하기 얼마야? 2만이잖아요. 1, 10, 100, 1000만. 그럼 얼마? 4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얼마?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 4천만 원이네. 그죠? 4천만 원. 계산 잘못됐죠. (1년에) 4천만 원 이행 강제금을 언제까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물려버립니다. 이행할 때까지. 무서운 죄로죠. 만약 매각을 안 하면, 처분 안 하면 1년에 4천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갖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2년에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러면 마지막에 이제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하면 농지가 전용됐잖아요. 농지가 전용됐다는 것은, 전용되면 농지가 농지의 목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게 되면 여기서 뭘 내냐? 농지 보전부담금, 보전 부담금이라는 것을 납부해야 돼. 농지 보전부담금. 이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 농지 보전부담금은 농지가 없어지니까 그만큼 없어지는 만큼 돈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겠다 해서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 농지 보전부담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30%입니다. 30%. 그런데 30%인데 여기서 30%가 5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언제나 5만 원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10만 원이죠. 전부 다 10만 원 곱하기 0.3이죠. 그럼 얼마다? 3만 원이지 않습니까? 만 원.
그러면 전용된 면적이 얼마죠? 전용된 면적이 전체 면적이 2,000제곱미터죠. 근데 아까 건물 건축할 때 얼마만 전용하면 돼? 400제곱미터는 전용하면 되잖아요. 건축 면적 400이니까 전체 토지는 2,000이지만 건축물 건축할 때 400이죠. 400만 전용하면 돼. 그러면 얼마? 400제곱미터 곱하기 얼마야? 3만 원이죠. 그럼 3, 42? 1,200만 원이 되겠죠. 이건 한 번 1,200만 원 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든가, 착공할 때 뭘 내고? 농지보전부담금 1,200만 원 내고, 만약에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안 하고 있으면 1년에 4천만 원씩, 1년에 4천만 원씩 이행할 때까지 뭐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된다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건축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건축할 때는 무슨 법을 정한다? 11조에 보니까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 절차를 정해야 되죠. 이때 건축 절차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하는 누구한테만 하면 시장, 군수, 구청, 양평 군수에게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 받았으면 또 얼마네? 1년 이내 공사 착공해야 돼.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1년 이내. 만약에서도 공사 착공하지 않으면 아까 농지 전용허가 취소될 수 있고, 농지 처분은 뭐 건축가 취소 이게 나오죠. 건축도 취소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건축물 건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지 한 좀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건축물 하나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갖다 많이 적는데, 그러죠? 전부 다 우리가 공법 파트잖아요. 땅을 매수하는 순간에서 토지거래 허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전용 허가, 그다음에 건축 절차,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농지 보전부담. 그래서 법 옆에서 몇 개가 국토개혁법, 그다음에 농지법, 그다음에 건축법, 3개 법이 동원됐고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까지, 그죠? 4가지가 동원됐지 않습니까? 그럼 공법을 모르면 토지를 갖다 매수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전혀 이 절차를 알 수 없다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공법은 우리가 실무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실무하고 바로 접목이 되기 때문에 공법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농지를 매수해가지고 정의할 때 그 절차입니다. 그래서 공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사례로 제가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질문. 없습니까? 아무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당히 실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든가 또는 개발이라든가 토지를 매수하는 이런 절차에서 부동산 공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과 실무를 같이 병행해서 오늘 전부 설명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까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공법에서 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절차를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이 인천도 사실 뭐 부동산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만 어떤 재개발, 재건축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절차를 역시 실무와 곁들여서 다음 주에 한 쭉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